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월가 속보 뉴스는 화면 비트코인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음하는 시간이 토요일 밤 10시 4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영상 올라갑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6698.70을 찍고 있습니다. 하방 추세가 좀 멈추지 않고 있지요. 자, 6만 불을 지지해 줄지가 이번 주말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정재 씨가 출연한 스타워즈 이번 영화를 들이다 까고 나섰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좀 들여다볼까요? 그 트위터에서 쓴 글인데요. 자, 스타워즈의 팬으로 알려진 일론이 최근 이정재가 주연을 맡은 주연은 좀 아니지. 어찌됐든 스타워즈 어콜라이트를 비판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총괄 책임자인 캐슬린 케네디 루카스 필름 사장을 비판한 것은 그의 백인 남성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일론이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케네디 사장이 스타워즈 프랜차이즈 킬러라는 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케네디 사장이 남성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고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스타워즈 팬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다른 스타워즈 팬들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스타워즈의 다양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캐슬린 케네디 사장은 최근 어콜라이트의 여성 감독인 레슬리 헤드랜드가 여성 혐오하는 스타워즈의 기존 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스타워즈는 디즈니에 인수된 이후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소수 인종이 주역을 맡는 등 다양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기존 남성 팬덤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정재 주연의 어콜라이트도 팬들이 평가를 매기는 로튼 토마토스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의 스타워즈가 50대의 기존 팬이 아닌 현재의 어린 아이들이 타겟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이나 소수인종이 주인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데요. 사실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최근 영화의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살짝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가 있죠. 일론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지. 자, 저희가 주말에 또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지난 6개월 동안의 모습을 좀 점검해보고 2024년의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 전에 미국 증시의 간판인 S&P 500이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 1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성과가 엔비디아 등 5개 초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옥에 티로 남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어저께죠. 5460.48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PC 가격 지수가 발표되자 5,523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이 쏟아졌죠. 그러면서 밀리기 시작해서 0.41%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 자, S&P 500 지수의 상반기 상승률은 작년 이맘때보다 16% 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을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올해 상반기에 30차례 넘게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2021년 이후 3년 만의 기록입니다. 즉 2022년 10월 12일 이후엔 시가총액이 16조 달러 이상 커졌는데, 업종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기술주가 28% 이상 뛰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문이 26%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이 AI와 연계해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에도 주목하면서 유틸리티 주식이 7.6%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종은 고금리의 타격을 받아서 유일하게 마이너스였고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상반기 상승장을 5개 초대형주, 즉 메가캡이 이끌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메타, 애플입니다. 아쉽게도 테슬라 빠졌고 넷플릭스 빠졌네요. S&P 500 지수의 상승에 약 60%를 기여한 이 5가지 종목, 특히 엔비디아가 150% 오르면서 단독 기여도가 31%에 달했고요.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테슬라, 메타 등 M7의 시가총액은 상반기에 3조 6천억 달러 이상 치솟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들 7개 기업의 18개월간의 시가총액 증가는
8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2분기만 보면 엔비디아, 애플, 마소가 S&P 500 지수 상승의 90% 이상을 주도하면서 불균형이 확대됐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빼고 보면 상반기 상승률은 4%에 불과하고 2분기는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금융 서비스 업체 찰스 수합의 수석 전략가에 따르면 시장 표면 아래에선 약세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빙산으로 표현을 하자면 M5만 잘 가고 밑에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일부 투자자들은 덜 오른 IT주들이 상승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AI가 방 안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였다면서 다른 분야의 실적이 좋은데도 주목받지 못하는 회사가 많으며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이들이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자, 미국 대선이 있는 해 가운데 올해가 상승폭이 1928년 이후 두 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자, 주식이 계절적 패턴과 거꾸로 가면서 몇 주 내 5에서 8%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올해 상반기 미 증시에서 기술주가 독주하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3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고요. 코코아 가격은 85%가 뛰었습니다. 허쉬. 30일 프랑스 총선을 앞두고 프랑스의 채권 위험은 유로 위기 이후 최고로 폭등했죠.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죠.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주요 채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엔 미 금리 인하가 7차례 예견됐지만 올해는 고작 한두 번,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한 7번까지 최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봤는데 7번은 우스워가지 한 번도 안 했죠. 다만 세계의 주식 지수는 상반기 11%나 올랐는데 한국도 5.4%가 상승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이후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을 했고요. 7월 4일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시 되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극우 후보 집권과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비하면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은 상당히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되더라도 별로 시장에 영향을 그닥 안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 지난 상반기 동안의 추천주의 평균 수익률을 보면 제가 좀 전에 올려드린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도 보여드렸지만 평균 수익률, 중소형주, 우량주부터 시작해서 페니 주식은 200%가 넘고요. 급등주들은 그다음에 일반 주식들의 평균 수익률도 25%가 넘거든요. S&P의 상승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자,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오른쪽 배너 보시듯이 연승 수익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연승. 제가 전에 ST 매매법에서 보여드렸듯 꾸준히 하루에 한두 번 빼고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연승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 연승으로 해 가야지만 진짜 주식의 실력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시리즈로 올려드리겠고요. 벌써 1편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매일매일 지금도 끊임없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후반기에도 종목 선정과 노하우, 매크로 분석, 미주노을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전망 발언과 경제 지표가 금값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습니다. 자, 라파엘 보스틱 연준 총재가 4분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끼리도 서로 상반된 모습을 일부러 짜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균형감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5월 PC 물가지수가 2.6%로 예상치와 일치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을 했죠. 하지만 시장은 꺾였지만,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68.2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때 금값이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 관련 ETF 아시죠? 특별히 뭐니 해도 세계에 돌아가는 판세가 되게 불안전할 때는
항상 금 쪽으로 좀 몰렸다. 한참 금이 막 올라가다가 또 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했는데 여러분 추가 상승이 훨씬 더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트럼프가 TV 토론을 너무 잘해가지고 야 이거 트럼프 되는 거 아니야?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은 반반인데요. 뭐 미주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후보 교체로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은 더 하고 싶어가지고 거절하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화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엔비디아 제휴사인 람바다 랩스가 8억 달러를 추가 조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네요. 자, 람바다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그래픽 카드를 기반으로 한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스타트업입니다. 증시의 AI 붐을 활용해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GPU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인데요. 8억 달러 추가 자본 조달에 성공하면 람바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많은 자본 조달을 기록한 업체로 올라서게 됩니다. 자, AI 붐에서는 무엇보다 자금력이 가장 중요하죠. AI를 구축하거나 AI 훈련에 필요한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초고가의 AI용 고성능 GPU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람바다는 지난 2월 3억 2천만 달러 자본 조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업 가치는 15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고요. 람바다는 곧이어 4월 엔비디아 반도체를 담보로 5억 달러 대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람바다 클라우드에 옛날 영화 같은데 람바다 그쵸? 활용될 엔비디아 반도체를 담보로 엔비디아 반도체 추가 구매를 위한 자본을 확보한 셈인데 엔비디아 반도체가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을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지를. 자, AMD와 인텔이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반도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엔비디아는 아이폰, 뭐 AMD와 인텔은 AMD는 한 삼성, 인텔은 뭐 중국의 한 샤오미 정도. 네. 람바다의 자본 조달 조건은 7월 중순 발표될 전망인데요. JP 모건이 람바다 자본 조달을 중간에서 줬게 됩니다. 람바다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하고 관련 클라우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구입과 직원 추가 고용에도 이 돈을 쓸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뉴스 좀 한번 짚어볼까요? 중국의 6월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요. 49.5가 나왔습니다. 50 미만이면 좀 위축이잖아요. 2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정은이 푸틴한테 풍산개 줬잖아요. 이 풍산개 우리나 주지. 모스크바에서 견생 2막이 올렸다. 야, 요즘은 뭐 개들 팬다 뭐 거의 인간과 동급수로 뉴스에서 다뤄지게 되죠. 자, 중국 공산당 당원이 1억 명을 돌파했답니다. 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네요. 1년간 무려 1.2%나 늘어났답니다. 이야, 이게 참 말이 되나? 버핏이 유언장을 바꿨다고 지난 뉴스에서 설명드렸죠. 180조에 달하는 재산을 자 기부하고 죽을 거다. 자녀들은 뭐 할 거냐? 그냥 재단 관리하는 거에 쓸 거다. 여러분 참 미국은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재벌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아봐요. 아버지 우리한테 나눠줘야지 뭐 하는 얘기냐 막 족벌 세습. 응? 근데 미국은 자녀들조차도 아버지의 돈을 아버지가 쓴다는데 아주 쿨하게 보통 받아들이죠. 물론 버핏 자녀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핏 자녀들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지금 걱정할 때죠. 그렇죠? 주문형 반도체의 대만 업체들이 지금 대거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AI 붐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만의 펠립스 업체들이 주문형 반도체 ASIC라 그러죠. 이 시장이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디어텍, 노바텍, 이지스 등 대만 업체가 최근 확대되는 ASIC 시장 공략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뭐 하나 모르겠네 지금. 제가 오늘도 쭉 지금 트럼프 때문에 막 일본에서 막 진짜 막 움직이는 거 막 대한민국 뭐 하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자, 뉴욕 타임스도 사설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선을 포기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지금 타이밍 자체가 그렇죠. 근데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듯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욕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